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모의고사 1회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불러드린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보일러 열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번. 배기가스에 의한 손실열입니다. 보일러 운전 중에 생기는 배기가스는 필수적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손실이 발생하고 그것이 다른 열손실에 비해 빈도와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의한 손실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보일러 오일 버너 선정 시 유의할 사항과 관계가 없는 것은? 답은 4번. 급수의 수질을 고려할 것입니다. 오일 버너 선택 시에는 보일러 용량, 부하 특성, 연료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질은 보일러 운영 및 효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3번. 탄성체 압력계의 교정용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압력계는? 1번. 기준 분동식 압력계입니다. 부르동식, 벨로스식 등은 일반적으로 압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계를 교정하거나 검사용으로 사용할 때는 기준 압력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준 분동식 압력계입니다. 4번. 다음 그림은 몇 요소 수위 제어를 나타낸 것인가?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수위 조절기에 증기유량 검출기, 급수유량 검출기가 다 있는데 정답은 3번 3요소 수위 제어입니다. 3요소식은 수위, 증기량, 급수유량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정밀한 방식으로 보일러 부하가 자주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5번. 증기보일러 수면계의 점검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정답은 4번. 수면계는 항상 두 개의 수면계 수위를 비교하여 일치하고 있음을 비교하여야 한다. 밑에 해설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면계 점검 방법이 있는데 수면계는 두 개의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고 두 개가 있다고 그 하나를 예비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두 개의 수면계의 양쪽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판별한다. 수면계의 기능 시험은 매일 실시한다. 시험은 점화할 때 압력이 있는 경우는 점화 직전에 실시하고 압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기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에 실시한다. 6번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통풍 방식은 연도의 끝이나 연돌 하부에 송풍기를 설치한다. 연도 내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된다. 매연이나 부식성이 강한 배기가스가 통과하므로 송풍기의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통풍 방식은 흡입 통풍입니다. 정답은 3번 흡입 통풍. 여기서 연도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배기가스가 보일러를 빠져나가 외부로 배출되는 통로 또는 배관을 의미합니다. 7번. 보일러 사고의 원인 중 취급상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부속장치 미비입니다. 부속장치 미비는 제작상의 원인이므로 취급상의 원인이 아닙니다. 8번. 보일러의 만수보존법이 적합한 경우는? 정답은 2번. 단기간 휴지할 때입니다. 만수보존법은 3개월 이하의 단기 보존법에 해당되므로 단기간 휴지할 때인 정답 2번이 맞습니다. 9번. 이것은 푸는 문제인데 최고 사용 압력이 16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인 강철제 보일러의 수압시험 압력으로 맞는 것은? 제가 일단 이것은 푸는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설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땡땡 메가파스칼
이하이거나 초과일 때는 2배의 압력으로 한다, 1.5배의 압력으로 한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보시는 거와 같이 메가파스칼을 알 수가 없을 때 이렇게 일단 저 16kg per 제곱센티미터를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를 계속 푸시다 보면 알 수 있는데, 16kg 센티미터 곱하기 이것을 메가파스칼로 변화하려면 0.0981 메가파스칼 per 킬로그램 센티미터 제곱을 곱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단위가 날아가고 16 곱하기 0.098 메가파스칼을 해서 약 1.5696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약 1.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메가파스칼이 1.5를 초과했으니까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압력으로 한다. 즉 16kg per cm 제곱에 1.5배의 압력을 해서 답은 24kg per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보일러 시스템에서 공기 예열기 설치 사용 시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저온 부식이 방지된다입니다. 공기 예열기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연소실로 들어가는 공기를 예열시키는 장치로서 180도에서 350도까지 된다. 공기 예열기의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공기 입구와 출구부의 저온 부식이다. 즉 배기가스 중에 황산화물에 의해 저온 부식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저온 부식이 방지된다입니다. 11번. 온도가 20도인 물 140kg이 있다. 이 물의 온도를 90도까지 가열할 때 소요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단 물의 평균 비율은 1kcal per kg 도씨이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는 생략하고 밑에 해설을 보시면 Q 열량은 G 온수의 순환량 곱하기 C 비열 곱하기 델타 T 온도 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제에 있는 물 140kg 이것이 온수의 순환량, 그러니까 약 140, 그리고 곱하기 C 비열, 여기서 물의 평균 비열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 그리고 델타 T 온도차란 건데 이건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온도가 90도까지 가열할 때 소용된 열량이니까 나중 온도 90도에서 빼기 처음 온도 20도인 20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자 90에서 20이니까 70이고 나머지 이것을 다 곱하게 되면은 9800kcal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9800입니다. 12번. 보일러 수저 분출 장치의 주된 기능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 보일러 하부에 있는 슬러지나 농축된 관수를 밖으로 배출한다. 한번 해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일러 급수 펌프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1번. 저부하시는 효율이 낮은 것. 밑에 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비 조건을 보시면은 이렇게 장점들이 모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고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보기를 보신 다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사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 장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점을 말하고 있다 하면은 정답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실 때는 이렇게 한번 저부하시는 효율이 낮은 것 같이 좀 단점 같은 것들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포화증기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증발 잔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2번 감소한다입니다. 아래의 해설 중에 물의 현열이 증가하고 증기의 잠열이 감소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설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눈으로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번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단열 면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해설을 한번 보시고 이러한 문제들은 꾸준히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번 20의 관을 90도로 구부릴 때 중심 곡선의 적당한 길이는 약 몇 밀리미터인가? 단 곡률 반지름은 100mm이다.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같이 해설에 2파이 r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 즉 각도입니다. 여기서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r 곡률 반지름 100mm 이것을 곱하고 360도분의 세타였는데 어쩌면 우리가 주어진 각도는 90도입니다. 90도이기 때문에 360도분의 90 그래서 이것을 다 곱해주면 정답은 157mm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57입니다. 17번 증기의 건조도 X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습증기 전체 질량 중 증기가 차지하는 질량비이다. 18번 포화온도 105도C인 증기난방 방열기의 상당 방열 면적이 20m 제곱일 경우 시간당 발생하는 응축수량은 약 몇 kg/h인가? 단 105도C의 증기의 증발 잠열은 535.6kcal/kg이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것인데요. 일단 여기는 단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해설을 보시면 자, 증발 잠열분의 방열량을 구하면 응축수량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증발 잠열 535.6 이것은 밑에 이렇게 분모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본 적이 없는 650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20인데 20은 여기서 방열 면적이 맞습니다. 근데 650이란 게 처음 보시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게 방열기 방향량을 구할 때 그냥 난방과 증기 방열량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난방을 구할 때는 450 kcal per 미터 제곱 아워 그리고
증기일 때는 650kcal per 미터 제곱 h 제곱미터 아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증기 난방이니까 650 이게 650이 여기 1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문제로 풀어볼 건데요. 이게 나중에 킬로그램 퍼 아워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발 잠열분의 방열량인데 이대로 해서 증기였을 때 이거니까 자 650 킬로칼로리 제곱미터 H 곱하기 방열 면적 20m 제곱 20m 제곱. 자, 이제 분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발 잠열 535.6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이것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단위를 마지막에 남길 때는 각각 하나하나씩 지어가 되는데 이것을 곱하면은 20제곱미터. 자, 미터 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고 자, 보시면 킬로칼로리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것이 킬로그램 분의 아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650 곱하기 20 이것을 535.6 분의 650 곱하기 20 이렇게 하게 되면 24.27 kg per hour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9번. 팽창 탱크 내에 물이 넘쳐 흐를 때를 대비하여 팽창 탱크에 설치하는 관은? 정답은 3번 오버플로관입니다. 오버플로관은 시스템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물이나 액체가 넘칠 때 이를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수관입니다. 주로 탱크, 배수 시스템, 보일러 등에서 사용됩니다. 오버플로관은 시스템이 과도한 압력이나 용량을 견디지 못하고 액체가 넘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20번. 보일러 급수 처리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4번. 배관 중에 응축수 생성 방지입니다. 응축수가 생성되면 부식, 효율 저하, 누수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급수 처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21번. 사이폰관과 특히 관계가 있는 것은? 정답은 4번 부르동관 압력계입니다. 사이폰관은 액체나 가스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로 기압 차이와 중력을 이용한 원리입니다. 과열진기로부터 부르동관 압력계에 부르동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입니다. 22번. 가스 보일러의 점화 시 주의사항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4번. 댐퍼를 닫고 프리퍼지를 한 다음 점화한다. 해설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연소실 및 굴뚝의 통풍, 환기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를 한 다음 점화한다. 여기서 댐퍼와 프리퍼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댐퍼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리퍼지는 가스나 연료 시스템에서의 준비 작업으로 연료가 점화되기 전에 연료 라인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3번. 다음 증기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설명은? 정답은 3번. 과열 증기는 보일러에서 처음 생긴 증기이다.
과열 증기는 스포화 증기를 가열하여 건조 증기가 된 건증기를 다시 가열할 때 압력은 오르지 않고 온도만 상승되는 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 증기는 처음에 생긴 증기가 아닌 두 번째로 이제 건조 증기를 건증기로 다시 가열할 때 생기는 두 번째 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과열기의 종류 중 열가스 흐름에 의한 구분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접촉식입니다. 열가스 흐름에 의한 구분 방식은 여기 병류식, 향유식, 혼유식이 있습니다. 과열기란 증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치로 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온도를 포화점을 초과하도록 증가시킴으로써 시스템과 열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25번 보일러 인터록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은 4번 급수장치 인터록입니다. 보일러 인터록은 보일러 시스템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자동화된 보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밑에 해설을 보시면 압력 초과, 저수위, 불착화, 저연소, 프리퍼지 인터록이 있습니다. 26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한 송풍기의 종류는? 경향 날개형이며 6에서 12매의 철판재, 직선 날개를 보스에서 방사한 스포크에 리벳 잼을 한 것이며 촉관이 있는 임펠러와 측판이 없는 것이 있다. 구조가 견고하며 내마모성이 크고 날개를 바꾸기도 쉬우며 회진이 많은 가스의 흡출, 통풍기, 미분탄 장치의 배탄기 등에 사용된다. 이것이 설명하는 송풍기는 4번 플레이트 송풍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송풍기라는 것은 공기나 가스를 압축하여 특정 장소로 강제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송풍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주로 공기순환, 환기, 배기 시스템, 냉각 및 연료 연소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27번 기체 연료 중 가스보일러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발열량이 비교적 좋으며 석유 분해가스,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 등을 혼합한 것은? 정답은 3번 도시가스입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유자에게 공급하는 연료가스로 석유 정제 시에 나오는 납사를 분해시킨 것이나 LPG, LNG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28번 강판 제조 시 강계 속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체 등에 의해 강판이 두 장의 층을 형성하는 결함은? 정답은 1번 레미네이션입니다. 강판이 내부의 기포에 의해 두 장의 층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증기 보일러의 관류 밸브에서 보일러와 압력 릴리프 밸브의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릴리프 밸브는 몇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번 2개입니다. 증기 보일러에는 안전 밸브를 2개 이상, 전열 면적 50m² 이하의 증기 보일러에는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의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의 6%에 해당되는 값 미만일 때는 0.035메가파스칼을 더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류 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 릴리프 밸브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릴리프 밸브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30번 보일러용 가스 버너 중 외부 혼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파일럿 버너입니다. 파일럿 버너는 점화 버너로 사용되는 내부 혼합형 가스 버너입니다. 가스 버너는 말 그대로 가스 연료를 연소시켜 보일러 시스템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저희가 흔히 쓰는 브루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보일러 점화 시에 역화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정답은 2번 댐퍼를 열고 미연가스 등을 배출시킨다.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 노내와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가스를 배출시키는 프리퍼지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까와 같은 설명으로 댐퍼,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이고 프리퍼지는 가스나 연료 시스템에서 준비 작업으로 연료가 점화되기 전에 연료 라인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 개념을 동반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번 온수순환 방식에 의한 분류 중에서 순환이 자유롭고 신속하며 방열기의 위치가 낮아도 순환이 가능한 방법은? 정답은 2번 강제 순환식입니다. 강제 순환식은 관내 온수를 순환 펌프를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배관 지름이 작고 방열기의 위치가 낮아도 순환이 가능합니다. 33번 보일러의 부속 설비 중 연료 공급 계통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4번 오일 프리히터입니다. 연료 공급 계통에서 유예열기라고도 하며 오일 프리히터는 기름을 가열하여 점화성을 높이고 보일러나 다른 산업 장비에서 기름 연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키는 장치입니다. 주로 보일러나 엔진에서 연료의 점화성을 개선하고 연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4번 체크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2번 리프트형은 수직 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리프트형은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밸브란 쉽게 말해서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5번 보일러 점화 시 역화의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급유 밸브를 급기하여 소량으로 분무한 경우입니다. 밑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역화란 연료가 연소되는 방향과 반대로 불꽃이나 화염이 역으로 타들어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36번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의 KS 기호는? 정답은 1번 SPHT. 여기서 KS 기호란 Korean Industrial Standard, 한국 산업 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SPHT,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은 Steel Pipe Heat Temperature라고, 죄송합니다. 히트 템퍼레이처가 아니라 하이 템퍼레이처라고 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고온 배관용 탄소 강간입니다. 37번 보일러 화염 검출 장치의 보수나 점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플레이마인은 불꽃에 직사광이 들어가면 오동작하므로 불꽃의 중심을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플레이마인은 화염 검출 장치로 불꽃이 직사광이 들어가면 정상작동이며 불꽃의 중심을 향하도록 설치합니다. 38번 지역 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개개 건물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지역 난방은 대규모 시설로 일정 지역 내의 건축물을 난방하는 형식이다. 설비의 열 효율이 높고 도시 매연 발생은 적으며 개개 건물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39번 고체 연료에 대한 연료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정답은 1번 고정탄소와 휘발분의 비입니다. 밑에 해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0번 다음 중 유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kg/제곱센티미터입니다. kg/제곱센티미터는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41번 복사 난방의 분류 중 방열면의 위치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파이프 코일 패널입니다.
천장, 벽, 바닥, 패널은 열 방사를 통한 난방 방식으로 공기를 직접적으로 가열합니다. 파이프 코일 패널은 열 교환을 통해 공기 또는 액체와 열을 교환하며 냉방과 난방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42번 글랜드 패킹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고무 패킹입니다. 글랜드 패킹은 주로 배관 시스템에서 윤활과 밀봉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링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회전하는 축이나 파이프의 연결 부위에서 누수를 방지하고 압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43번 호칭 지름이 25A인 강관으로 양쪽에 90도 엘보를 사용하여 중심선의 길이를 250mm로 조립하고자 할 때 관의 실제 소요 길이는 얼마인가? 단, 나사의 물림 길이는 15mm로 한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엘보와 관을 연결했을 시에 어떤 모양이 되는지 먼저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러한 모양인데 여기서 말하는 중심선의 길이를 250mm로 한다는 것은 끝에 있는 엘보 요 중심으로 하여 길이가 자로 쟀을 때 250mm 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가 250mm일 때 중간에 들어가는 요 파이프의 길이 L이 몇 mm인가 를 구하는 것인데, 이 구하는 공식이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소문자 L은 대문자 L-2 괄호 열고 대문자 A-A 괄호 닫고 입니다. 여기서 대문자 L은 250mm 기운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여기서 2는 그 부속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쪽에 엘보가 2개 있으니까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A, 여기 해설에 보시면 25A 90도 엘보의 중심 치수는 A는 38mm이다. 3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자 한다면은 엘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할 때, 죄송합니다.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여기 엘보 이 중심선이란 게 여기 엘보의 이 중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나사가 안에 나사가 나 있는데 여기 부속의 끝단부까지의 중심 치수를 이 A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38mm 네, 이고 이제 이게 대문자 A라고 하면은 빼기 소문자 A가 있는데, 이 소문자 A가 뭐냐 하면은 부속을 보시면 이 엘보 안에 나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의 길이가 바로 15mm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mm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38 빼기 15에서 23mm 그리고 곱하기,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이 되니까, 그리고 괄호가 붙어 있으니까 곱하기를 해주셔야겠죠. 이 곱하기해서 46이 됩니다. 그래서 250에서 46을 빼게 되면은 204mm
그래서 정답은 1번 204mm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능사 실기시험을 볼 때 배관 치수를 구하거나 할 때 다 쓰는 방법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고 각각의 15A, 20A, 25A마다 갖고 있는 부속값을 빼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고 혹시라도 부속값을 까먹었을 때 실제로 자를 들고 측정해서 어느 정도 맞추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4번 지역 난방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 설비의 고도화에 따른 도시 배연이 증가된다. 증가되는 것이 아닌 설비의 고도화에 따른 도시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45번 질소봉입 방법으로 보일러 보존 시 보일러 내부의 질소가스의 봉입 압력으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3번 0.06 메가파스칼입니다. 여기서 봉입이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질소를 넣어서 이렇게 밀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콜라를 마실 때 처음에 병을 열었을 때 가스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닫고 다시 열었을 때 계속 분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계속 탄산가스가 공중으로 날아가서 나중에는 밍밍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질소가스를 넣어 봉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가스를 0.06 메가파스칼에 맞춰서 봉입을 하고 혹시라도 압력이 0.015가 0.015 메가파스칼 이하 되면 질소가스를 다시 넣어 0.06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46번 증기의 압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스톤을 작동시켜 급수를 행하는 펌프는? 정답은 1번 워싱턴 펌프입니다. 밑에 보시면 왕복동식 펌프로 피스톤, 플런저, 다이어프램, 워싱턴, 웨어 펌프가 있는데 왕복동식 펌프란 왕복 운동을 이용하여 유체를 이송하는 펌프입니다. 고압, 정밀한 유량 조절, 점도 높은 액체를 이송하는 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번 사용 중인 보일러의 점화 전 주의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정답은 3번 댐퍼를 닫고 프리퍼지를 한다.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댐퍼를 열고 프리퍼지를 해야 합니다. 보일러 점화 전 댐퍼를 열고 논해와 연도에 있는 가연성 가스를 송풍기로 추출시키는 작업이 프리퍼지고 이것은 댐퍼를 닫는 게 아닌 열고 돼야 되는 작업입니다. 48번 보일러의 점화 조작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유압이 낮으면 점화 및 분사가 양호하고 높으면 그름이 없어진다. 유압이 낮으면 점화 및 분사가 불량하고 유압이 높으면 그름이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49번 소화기의 빛의 위치로 가장 적합한 곳은? 정답은 2번 눈에 잘 띄는 곳. 소화기는 언제나 저희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지 비상상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번 보일러의 압력에 관한 안전장치 중 설정압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열거낸 것은? 정답은 2번 압력 조절기, 압력 제한기, 안전밸브입니다. 51번 증기보일러의 장치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 팽창관입니다. 팽창관은 온수난방 설비에서 내부에 팽창된 물을 팽창 탱크에 전달하는 관으로 환수 주관에 설치하며 팽창관 도중에는 밸브나 체크 밸브 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52번 증기 난방에서 진공 환수식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방열기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으므로 반드시 방열기는 보일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방열기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공황수식 난방 설비는 난방 시스템에서 온수나 증기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나 비응축 가스를
비응축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을 사용한 시스템입니다. 53번 강관 배관에서 유체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이음새는 정답은 2번 리턴 밴드입니다. 아래의 사용 용도에 의한 강관 이음새 분류 한번 봐두시길 바랍니다. 54번 배관 지지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은 4번 서포트 소켓입니다. 아래의 배관 지지 장치의 종류 행거 서포트 리스트레인트 소켓 이것들은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에너지법에서 정한 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원자력입니다. 해설 용어의 정의 에너지법 제2조 에너지란 연료, 열 및 전기를 말한다. 56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검사의 종류 중 계속 사용 검사에 해당한 것은 정답은 3번 안전검사입니다. 해설 계속 사용 검사 안전검사와 운전 성능 검사가 있습니다. 57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 사업 주관자가 설치하려는 시설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연간 5,000 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TOE는 석유 환산 톤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설해 보시는 것과 같이 연간 5,000 석유 환산 톤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2천만 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58번 보일러 마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100도씨의 물을 15.65kg을 1시간에 같은 온도의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해설의 보일러 마력 1시간에 100도씨의 물 15.65kg를 건조 포화 증기로 만드는 능력. 상당 증발량으로 환산하면 15.65kg/h. 시간당 발생 열량으로 환산하면 15.65 곱하기 539는 8.435kcal. 59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3번 6개월입니다.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의 교육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60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원자력 사업자입니다. 에너지 저장 의무 부과 대상자 전기 사업자, 도시가스 사업자, 석탄 가공업자, 집단 에너지 사업자, 연간 2만 석유 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이렇게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다소 해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